우리 오늘 봤던 것 중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 거래 사례잖아요. 하나 빼고는 네. 다 최근 거래 사례거든요. 근데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바닥을 찍고 약간 이제 회복 중인 상태거든요. 네. 근데 요때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끝날 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동산입니다. 네, 우리 동동산님과 함께 최근에는 또 어떤 부동산이 거래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고대장 채널에서 좋은 점이 아파트도 올려주지만 토지나 건물도 종종 올려드리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돈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다주택자 분들은 건물에 관심이 많거든요. 오늘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도 올라갈 예정이지만 상업 지역에다가 그렇죠. 서면 영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네. 5억대 건물도 있었거든요. 전체 금액이 5억 되면 네, 너무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규제가 있지만 잘만 하면 투자할 곳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건물을 보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경기 때 같은 돈이면 더 큰 수익을 보고 싶다라든지 네. 혹은 1주택자, 2주택자 혹은 다주택자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아파트 투자보다는 비아파트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건물 투자를 할 때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시세를 알기도 힘들고 어떤 건물이 주로 거래되는지 알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우리 동동사님과 함께 최근에는 어떤 건물이 거래됐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담긴 핵심 인사이트도 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건물을 사야 되겠다까지 좀 가상 투자까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최근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볼 거는 이제 범천동 844-2번지입니다. 이 건물이죠. 네. 이거는 어떤 물건인가요? 요 건물은 대지 면적 40평의 일반 상업지 건물이고요. 계약일은 7월달 25년 7월달에 거래가 되었고 매매가는 17억, 평당가 4,251만 원에 거래됐던 건물입니다. 아, 진짜 따끈따끈하네요. 지금 네. 촬영 일자가 9월 초인데 2달밖에 안 됐네요. 네. 계약일 기준이니까 이게 이제 잔금을 아직 안 했을 수도 있고 이제 막 잔금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대지 40평에 이런 건물이 또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천동 844-2번지를 보시면 여기가 위치가 꽤 괜찮아요. 네. 지금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진짜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좋겠다. 아실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표시가 돼요. 자, 여기서 단지를 헷갈리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현동 일대부터 범일 범내 여기 보시면 재개발이 엄청 많죠. 다 여기가 재개발 구역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직까지는 이 동네가 문현동에서부터 범일 범내 이 지역들이 사실 이제 노후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새 아파트가 딱 돼버리면 동네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 선행됐던 데가 어디냐면 대연동 일대라든지 우리 연양라인이라 부르는 양정 일대, 네. 연산 양정 일대도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제2의 대연동, 제2의 연양라인이 될 곳이 여기 문현, 범일, 범내 요 라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범천 1-1구역 현대 힐스테이트 아이코닉에서 1323세대가 들어오는 이 아파트 쪽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변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물론 이제 여기 4번 출구에서 이런 식으로 보행도 가능한데 요렇게도 메인이단 말이죠. 2호선에서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1호선과 2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대부분 1호선, 2호선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서면이거든요. 근데 서면은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는 좀 잘 없죠. 네. 그 반면 여기 범일, 범내, 문현 요 라인은 특히 요 섹터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제 2호선과 1호선을 도보권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오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이런 데도 좀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전체가가 17억이면 사실은 건물 치고는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가가 16억 8천이니까 감정가보다는 한 2천만 원 정도 비싸게 샀는데 요것도 좀 잘만 감정하면 거의 감정가대로 샀다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플러스 1%인데 1% 비싸게 샀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이 정도면 뭐 잘 산 것 같습니다. 로드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건물입니다. 지금 뭐 딱히 공사했거나 이렇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냥 그대로 있어요. 농협 옆인 거 보면 뭐 나름 준수한 입지이고 앞으로도 좀 좋아질.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수리는 되어 있네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어떤 물건인가요? 범일동 834-4
32번지에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여기도 40평, 일반 상업지고 여기도 7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23억이고 평당가 5,750만 원으로 대로변 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와, 이거 보스턴 치과 네.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거 예전에는 한복집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치과 선생님이 이걸 사셔가지고 병원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범일동 834-32번지입니다. 이것도 완전 대로변이네요. 네, 위치 좋죠. 위치 진짜 좋네요. 범일동에 범일역 바로 대로변에 네. 코너 땅에 네. 4번 출구에서 바로 나오면 되네요. 여기가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니까 치과 병원 입지로는 기가 막힌 곳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젊은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올드해 보이는데 그 병원을 하기에는 또 네. 괜찮을 수 있네요. 네. 이 물건이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리모델링 하신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네. 네이버 지도에는 이게 나옵니까? 나와요.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보시죠. 자, 요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치과 이렇게 딱 들어왔네요. 역시 관점이 딱 중요한 게 젊은 상권은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권 하면 약간 점포동이라든지 뭐 광안리 상권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오히려 이제 병원을 한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이 또 좋을 수 있으니까 네. 요렇게 해서 지금 치과로서 활용을 하다가 이 지역에 땅값이 오르면 또 팔 수 있는 이런 입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문현동에서 범일범내 이쪽이 좋아질 거니까. 네. 근데 서면은 좋긴 하지만 또 병원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젊은 상권이 보기에는 좋을 수는 있지만 병원으로서는 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또 병원으로서 이렇게 실수요, 실사용을 하면서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본다면 요만한 입지도 없을 것 같네요. 맞죠. 저도 이렇게 하신 거 보고 머리가 좀 많이 비상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역시 그래서 거래 사례를 네. 많이 봐야 됩니다. 맞아요. 네, 저도 상가 건물 처음 공부할 때 있잖아요. 처음 공부는 아니고 한 중간쯤 제가 첫 공부는 진짜 너무 옛날에 해가지고 네. 그 마음속에 저도 아파트 투자를 하면서도 언젠가는 나는 건물주가 돼야지 하면서 한 10년 전부터 공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최근 3년 정도 전에 네. 3년에서 5년 정도 전에 어떻게 하냐면 거래된 사례를 쫙 보는 거예요. 2014년도에 건물을 샀다면 지금 얼마를 벌었을까? 15년도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를 벌었을까? 이런 가정을 두고 계속 보는 거고 또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 거래된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네. 보는 건데 거래 사례를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트입니다. 맞아요. 그러려면 우리 채널을 보시면 저희가 알아서 네. 사례도 가져오고 설명도 해주니까 더 좋겠죠. 엑기스만 그냥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노인들이 많은 상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병원 건물로 쓰다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쭉 일어나다 보면 새로운 동네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동네가 이제 지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동네를 먼저 선정하고 다음으로는 내가 그 동네가 좋아질 때까지 무엇으로 버틸까인데 그 버틸까를 이렇게 노인이 많은 상권에 병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감정가보다도 훨씬 싸게 샀어요. 네. 감정가보다 33% 정도 싸게 샀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는 한때 한창 좋을 때는 평당 1억까지도 호가했었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뭐 8천 정도인데 저는 이때까지 여기가 8천이면 부전동 쪽도 8천이 있거든요. 네. 요 서면에서 부전동 쪽도 8천이 있기 때문에 8천이면 좀 아쉽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찰나에 누군가는 가격을 절충을 해서 5천만 원대로 매수를 했네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에 엄청 크게 리모델링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요 모습이었으니까 맞죠. 겉에 조금 하고 안에 조금 했던 걸로 이래 보입니다. 다음은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이 비슷한 사례가 강안동에도 있습니다. 와, 내가 좋아하는 강한동. 네. 강안동 741-11번지고요. 여기는 대지 면적이 좀 커요. 178평이고 일반 상업지에 20년도 6월에 거래됐긴 했는데 비슷한 사례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매매가는 73억, 평당가가 아주 괜찮습니다. 4,101만 원으로. 여기도 강안역이 있고 대로변이고 횡단보도도 있고 네. 한번 보시면 아마 비슷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감정가가 6,792만 원 해가지고 보자. 강안동 741-11 네. 이게 감정가가 120억이거든요. 네네. 근데 73억에 샀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는 40% 싸게 산 거잖아요. 근데 이 감정가가 지금 감정가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걸 샀던 거는 2020년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73억 주고 샀지만 지금 감정가만 120억 하는 겁니다. 최근 거래가 아니고 2020년 6월 거래이기 때문에 네네. 약 5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래서 73억에 그때 감정가는 우리가 또 유출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73억 대비 지금 감정가만 봤을 때도 50억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강안동 741-11번지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와 완전 좋죠. 초역세권이네요. 네. 초역세권에다가 땅 모양도 이쁘고 전면도 진짜 좋습니다. 네, 전면도 길고 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또 토지 면적도 178평으로 해서 넉넉해. 네. 이것도 너무 장점이네요. 야, 로드뷰 보겠습니다. 이분은 크게 손 안 대셨어요. 이게 23년 1월달 모습이거든요. 지금 네이버 지도로 보면 거의 간판 정도 네. 하고 좀 속에 리모델링 정도만 한 걸로 보입니다. 야, 근데 이렇게 또 간판만 좀 해놔도 느낌이 다르죠. 예,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또 어쨌든 병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느낌이 확 좋아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사신 거는 2020년 6월 달에 샀거든요. 네. 근데 로드뷰를 보면 이거 23년 1월 달인데도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건물을 사면서 바로 리모델링을 하는 분도 있지만 뭐 내가 리모델링 비까지 처음부터 돈이 많은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유권이니까 그렇죠. 내가 사놓고 그 사이에 돈을 모으거나 혹은 이게 감정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이분도 보면 샀던 금액 대비 감정가만 해도 50억이 지금 50억 가량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마 감정가가 50억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명도만 된다면 새롭게 신축하면 더 좋은 건물로 쫙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자기 자본금은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감정가만 하더라도 지금 50억에 이게 좀 여유 자금이 생긴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도 쓰는 수법이거든요. 네. 땅값이 많이 오르기 전에 사놓고 향후에 땅값이 오르면 그 돈으로 해서 이제 건물을 짓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야, 이또 참 좋네요. 이 소유자가 직접 병원을 하는 건지 그냥 임대를 맞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소유자가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냥 추측이 된다. 네, 추측이에요. 예. 그러면 더 좋죠. 네, 그러면 정말 잘하셨다 약간. 네. 그래서 참고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우리 모임할 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세계 최고의 부동산 회사는 맥도날드를 하잖아요. 맥도날드처럼 본인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하면 최고 좋아요. 네. 이게 금융 시스템이 어떤 게 있냐면 금융 시스템은 신용도가 좋을수록 더 큰 돈을 빌려주고 금리는 더 쌉니다. 근데 신용도가 안 좋을수록 더 작은 돈을 빌리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더 비싸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용도를 쌓아야 되는데 네. 이 신용도라는 게 개인은 연봉이 높으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네. 사업자는 매출이 잘 나오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출이 좀 잘 나오는 사업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거는 결국 은행에서 봤을 때는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더 큰 돈을 빌려주면서 더 금리는 싸진단 말이죠. 그때 부동산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을 매수하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임대를 놓으면 여기 받는 월세로 금리가 싸잖아요. 네. 이자 내고도 돈이 남는 거죠. 그리고 시세 차익이 생기면 아니면 팔지 않더라도 감정가가 오르면 그 돈으로 리모델링이나 혹은 신축이나 이런 걸 하셔도 되고 그냥 팔고 나와서 또 다른 걸로 갈아타기 하셔도 되고.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컨설팅 도와드렸던 분이 대출을 막 90%까지 받은 분도 있어요. 금리도 지금 아파트 대출이 4%거든요. 네. 저희는 아파트도 많이 하니까. 근데 건물을 3%대, 와. 뭐 많게는 심하게는 2%대 이래 받는 분들도 있어요. 와. 3%대면 진짜 이제 많이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6%대, 5.5에서 6%대 이러던 게 이제 3%대가 나왔으니까 3% 초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은행의 신용 등급을 올리고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건물을 사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중요한 거는 어느 타이밍에 어떤 물건을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수리는 돈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탐나는 거래 사례입니다. 네. 지금 이 물건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거 6,700 감정가인데 지금 살려고 해도 병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이 열리면 저는 최소 8,000 이상은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은 어떤 건가요? 광안동 203-13번지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58평, 여기도 일반 상업지역이고 이 건물은 25년 1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매매가 30억, 평당가 5,172만 원이에요. 여기도 바닷가 이제 인근에 있는 건물이고 1층이 이제 개인 원래 편의점 같은 거였는데 인기 많은 주점으로 바뀌면서 아마 건물 가치가 더 상승하지 않았나 싶어요. 강안동 203-13번지 네. 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30억에 25년 1월 20일 날 거래가 됐죠. 네. 그리고 2016년 2월 달에는 14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거 참 재밌더라고요. 2016년 2월 달에 14억 주고 샀는데 지금 9년 정도 흘러가지고 2배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동동사님이 생각했을 때 9년 만에 2배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적게 오른 것 같아요. 배율로 보면. 배율로 보면 작게 오른 것 같은데 그래도 부러운데요. 아, 그렇죠. 왜냐면 시세 차익이 15억 정도 났기 때문에 네. 맞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배율로 보면 웬만한 이제 대장급 아파트보다는 적게 오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따라 다르고요. 그 과거에는 또 어떤 명의로 샀는지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14억 주고 샀는데 이 당시에는 대출을 굉장히 잘 해줄 때입니다. 2014년도에 빚내서 집 사라.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였거든요. 요때 땅이나 건물은 대출을 엄청 잘해줬어요. 많이 나올 때는 90% 신용 대출까지 해버리면 거의 막 100%까지도 대출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90% 대출이었다 하면 자기 돈이 1억 4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15억이 올랐다면 10배가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게 없었던 사례는 아닙니다. 저는 이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때 90% 대출해가 사시었던 분들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출을 끼고 이걸 사서 순수 내 돈 대비 상승 수익금을 보면 나쁘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6억이 올랐다 하면 세금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개인 명의로 샀다 하면 세금 많이 나갈 겁니다. 네. 근데 법인 명의로 혹은 사업자 명의로 샀다 하면 세금을 또 많이 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건물을 산다 하면 시세 차익이 5억 이상 날 것 같다. 그러면 웬만하면 사업자 명의로 사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이 사례를 보기 위해서 말하는데 네. 실거래가가 이거를 보면서 그냥 설명드린 거고요. 건물을 보면 요 가운데 이거죠. 네. 사실 건물 상태는 굉장히 뭐 좋은 건물들은 아닙니다. 예, 그냥 되게 오래된 건물이고 그리고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요좀 리모델링을 좀 해놨네요. 페인트 칠 좀 했다 맞죠? 네. 예, 보시다시피 건물이 막 좋은 거는 아니지만 위치가 괜찮고요. 우리 오늘 봤던 것 중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 거래 사례잖아요. 하나 빼고는 네. 다 최근 거래 사례거든요. 근데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바닥을 찍고 약간 이제 회복 중인 상태거든요. 네. 근데 요때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끝날 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물건 뭐죠? 광안동 204-3번지고 여기는 바닷가 1선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36평, 상업지 건물이고 24년 4월에 거래가 됐고요. 매매가 47억 2천, 평당가 1억 3,111만 원입니다. 저는 얼핏 아직 지도를 안 봤잖아요. 네. 근데 평당 1억 3천. 네. 감정가 대비 거의 50% 비싸게 샀어요. 네. 그래서 정말 미쳤다. 이래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설명 중에 바닷가 1선이라고 하니까 시세보다는 싸게 샀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봅시다. 강안동 204-3번지. 요거 맞나요? 네. 아, 이거 그래. 이거 아시죠? 예, 이거 유명한 사례죠. 네. 자, 이게 완전 바다 1선에 요 하운드 호텔 앞쪽에 네. 코너 땅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언양 불고기집. 네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종종 먹으러 가거든요. 이게 이제 1억대 나왔었는데 너무 빨리 거래가 되면서 우리한테는 좀 이슈였죠. 네. 그리고 너무 싸게 거래가 됐어요. 예, 바다 1선이 참고로 2억에서 2억 5천, 호가는 3억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추정 감정가인데 아마 실제로 감정 가격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것보다는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2억 이상 하는 곳이기 때문에 1억 3천이면 사실 시세 대비는 싸게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감정가를 100% 맹신해서도 안 돼요. 이제 바닷가 쪽은 1선이 당연히 이제 효율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1선과 2선의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감정 가격은 요거 거래사례 요거 거래사례 합쳐가지고 이제 좀 평균 내서 이렇게 감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감정가만 보고 건물을 판단하는 거는 약간의 이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다 1선에 저는 너무 좋은 걸 잘 사신 것 같고, 좀 단점이 이게 싸게 나왔던 이유가 다른 사람 건물이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임대료가 좀 싸게 맞춰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들인 돈 대비 임대료가 좀 작게 나오니까 그래서 매매가를 좀 싸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럽네요. 맞죠. 와, 이거는 당장 팔아도 진짜 거의 한 6, 70억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기가 그만큼 일선은 인기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바다 1선은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월세 잘 나오는 역세권도 좋지만 사실 부산은 바닷가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다 1선을 잘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5개 물건을 봤는데 네. 전부 공통점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상업지역입니다. 맞습니다. 네, 전부 다 상업지역.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불경기 때, 최근 한 3년 동안, 3, 4년 동안 부산이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임장을 꾸준히 다녔거든요. 네. 임장을 꾸준히 다니는데 정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지도를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불장 때 진짜 핫했던 데가 이제 점포 사이길. 여기 점포동이 있으면 여기 점포 사이길 있잖아요. 여기 진짜 인기 좋았죠. 네. 점포 카페거리랑 사이길이 진짜 인기 좋았고, 그 다음에 광안리 쪽도 인기 좋았는데, 이걸 지적 편집도로 해서 보면요, 점포 사이길에 요 블럭은 주거지입니다. 요 블럭은 상업지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용도지역이었잖아요. 상업지역은 불경기가 와도 어느 정도 금액만 맞으면 거래가 되는 반면, 주거지역은 거래가 정말 잘 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요때 끝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MZ들의 성지, 어떻게 보면 강안리 상권이 있죠. 네. 여기서도 요 앞쪽은 상업지지만 뒤에가 주거지잖아요. 네. 한때 일본인 학교 근처로 해서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는 반면 상업 지역들은 어느 정도 가격만 맞으면 거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입지 잘 보는 거는 조금만 공부하고 현장도 돌고 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 지역까지 겸해서 같이 보신다면 훨씬 이 안목이 넓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경기 때 저는 상업지역을 좀 잘 사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멤버십 영상으로 해서 서면에 상업지역인데 전체 금액대가 5억대입니다. 네. 2층짜리 건물이고 전체 금액대가 5억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멤버십 영상으로 해서 추천 물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